자,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2022년 5월 31일 주식 정리해드리는 주정남. 오늘도 시장 정리부터 먼저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뉴욕 증시 같은 경우에는 메모리얼 데이로 인해서 휴장이 보여졌는데 유럽은 그대로 열려 있죠. 유럽 쪽을 기준으로 한번 살펴보자면 독일 같은 경우에는 0.79% 상승 마감, 프랑스는 0.72%, 유로스토 이 상승의 요인을 꼽아볼 수 있는 것이 전일 이 상하이에 봉쇄가 해제될 수 있을 것이다라는 기대감 때문이었습니다. 중위험, 고위험 지역을 제외하고는 주민들의 주거단지에 제약을 가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밝혔는데요. 당연히 이런 모습이 보여지게 된다면 중국의 산업활동이 본격적으로 회복될 것이다라고 보여지겠으며 이러한 부분들은 인플레이션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다라고까지도 연결해서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다만 여기서 이제 물건이 많이 나온다라고 하더라도 이제 다양한 지역으로 옮겨감에 있어가지고 이제 변수들은 굉장히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도 지금 이전의 최악의 부분과 비교를 해서 생각을 했을 때에는 이거는 굉장히 긍정적이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 모두 이 뉴스 자체가 좋은 뉴스가 나왔다라고 생각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보다 더 디테일한 내용들이 어떤 것이 있는지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인플레 궁지물린 바이든 연준 의장 파월 의장과 31일 6개월 만에 회동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오늘 6개월 만에 회동을 한다라는 것이죠. 근데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서는 금리 인상을 해야 되는데 근데 금리 인상을 하면은 경기 침체 우려가 있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속도 조절에 관련된 이야기를 할 것 같지만 정확하게 우리가 이건 나와 봐야지 할 수가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여전히 향후 일단 두 번 정도는 0.5bp씩 인상을 할 것 같고요. 이 월러 이 사람 같은 경우에는 워낙 매파적인 사람이다 보니까 몇 번 더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이 부분은 향후에 나올 경제 지표를 보면서 속도 조절이 이뤄질 수도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일단 시장에 선반영이 되어 있는 부분은 6월, 7월 50bp씩이니까 그 이후에 50bp 이야기가 계속해서 나오게 된다면 약간 조정까지도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싶네요. 자, 그 다음으로 이제 경기 둔화 이야기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이제 금리 인상을 진행을 하면 어쩔 수가 없을 것이다. 이걸 이제 감안을 하시면서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만약에 미국 경제가 보다 더 튼튼한 모습을 보여주게 된다면 이 지수의 하락이 제한적일 수 있습니다. 이유는 기업들이 괜찮게 버텨줄 테니까 말이죠. 그래서 과연 인플레랑 경기가 이제 제대로 살아날 수 있을지 요거 두 가지 감안하시면서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 이거 생각하면서 보면 좋을 것 같고 다만 이제 러시아나 이런 지역들에서는 여전히 인플레를 조금 더 높이는 그러한 영향의 모습을 계속 보여주고 있는 걸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특히나 이번에 가스프롬에서 지금 가스나 에너지를 제대로 무기화하고 있죠. 루브라 결제 거부한 네덜란드 업체 에너지 공급을 중단키로 했다라고 합니다. 이게 지금은 네덜란드고 몇몇 지역들이지만 이 다양한 지역으로 연결이 되면 특히나 천연가스 같은 경우에는 이 시장에 굉장히 큰 영향을 줄 수밖에 없을 것이다라는 걸 생각을 해볼 수가 있기에 이러한 내용들은 이 후속 뉴스가 굉장히 중요하니 꼭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근데 이제 그런 상황 속에서도 만약에 대러 제재가 해제되는 모습을 보여주게 된다면 본격적인 인플레를 잡으려는 움직임이 보여줄 수 있기 때문에 그때는 지수의 큰 반등을 기대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전 세계 파워게임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과연 대러 제재가 쉽게 해제가 될 수 있을까? 요거는 전 쉽지 않을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도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쉽지 않은 상황 속에서 그게 해결이 되면은 그는 매우 긍정적인 이슈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기 때문이죠. 자, 그리고 이 상하이 같은 경우에는 두 달간의 봉쇄가 이제 풀립니다. 경제 상처 회복에 과제를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데 지금 어떤 식으로든지 중국 정부에서는 이 중국 경제를 살리기 위한 여러 가지 대응책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데 리오프닝의 본격적인 신호탄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이 범죄도시 2가 모든 부분을 조금 앞장서서 열어줬다?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관련된 산업들 이런 것들부터 시작해서 그동안 이제 많이 눌려있던 산업들까지도 함께 연결을 해서 보시면 괜찮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이 저비용 항공사가 현재 뭐 화물보다
이 여행 쪽으로 주목을 받으면서 이 수급이 몰리고 있다라고 합니다. 요거까지도 연결해서 보시면 괜찮을 것 같네요. 자, 이렇게 시장 정리에 대해서 한번 싹 해봤고 도움이 되었다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이 내용들은 시장 시작 전에 이러한 식으로 먼저 정리를 해서 올려드린다라는 거. 수급 분석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이제 공부할 수 있는 내용들 다 올려드리고 있으니까요. 자, 이런 것들 한번 같이 보고 싶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제 채널 커뮤니티에 있는 이 텔레그램 링크를 통해서 입장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본 영상, 개별 종목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제가 이번에 가지고 온 종목은 두산 에너빌리티를 가지고 왔습니다. 일단 에너빌리티 같은 경우에 이상 있나요? 편안하게 횡보해주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다시금 또 올라가려는 시도를 해주고 있다. 이 정도로 분석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큰 걱정이 없는 이 자리에 어떤 뉴스들이 나오고 있는지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제일 먼저 나와 있는 뉴스부터 살펴보자면 알던 내용이죠. 두산그룹이 SMR에 영향을 집중할 것이다 라는 이야기가 계속해서 나오는 걸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지금 이 UAE에서도 원자력공사 사장과 원전 협력을 이제 한국의 산업 차관이 논의를 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한국 쪽에서 이제 UAE 쪽으로 이제 한 번 더 원전을 수출할 수 있는 것이 아니냐라는 기대감을 올리고 있는데, 이게 한 대 한 대당 덩어리가 워낙 크다 보니까 매출이 굉장히 많이 올라가는 걸 생각을 해볼 수가 있잖아요. 특히나 원전 부분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생각했던 것보다 두산의 매출 비중을 놓고 봤을 때 그렇게 크지가 않습니다. 근데 이게 확 올라간다 라고 한다면 에너빌리티가 다시 한번 올라가는데 큰 영향을 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이러한 흐름은 이 중동뿐만 아니라 유럽 역시도 마찬가지라는 걸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특히나 영국의 자회사 밥콕을 프랑스의 알트레드에 판매를 하면서 야, 이 유럽 쪽에서 원전에 대한 수요가 다시금 증가하고 있구나라는 걸 생각을 해볼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 원전 쪽에 대한 관심이 늘어나지 않았다면 얘네가 과연 이 두산 에너빌리티의 자회사를 팔았겠습니까? 물론 엄청 비싼 가격은 아니에요. 그래도 팔았다라는 것 자체만으로 이쪽에 이 에너지, 특히나 원전에 관련된 관심도가 올라간다라는 걸 알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이 원전 시장이 전 세계적으로 관심도가 확실하게 올라가고 있구나라는 시그널로 생각을 하시면서 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자, 그러면 차트를 하나씩 살펴보게 된다면 일단 수급부터 볼게요. 야, 어제는 조금 이 외국인이 팔긴 했는데 다시금 매수를 이어가지고 있고, 그걸 조금 크게 연결해서 본다면 현재 외국인 기관 중에서도 금투랑 연기금은 꾸준하게 현재 위치에서 매수를 해주고 있다는 걸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얘네가 괜히 사는 건 아닐 거 아니에요. 결과적으로 개인들만 물량을 많이 빨리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거는 매집의 구간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현재 위치에서 계속해서 횡보해주는 모습을 보여주다가 어느 순간 위에 저항을 딱 뚫어주는 순간 뚫고 올라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현재 이 수급상으로 놓고 보면은 매우 긍정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걸 첫 번째로 놓고 볼 수 있겠고, 그 다음으로 일단 지지 라인을 좀 생각을 해본다면 이 121이랑 21선 있죠? 120 여기를 널널하게 보시면서 여기 아래쪽으로 완전 이탈해갖고 회복 못하는 모습이 아니라면 그냥 여기서는 편안하게 보고 있다가 이 61선까지는 한번 터치하고 여기를 뚫어주는 모습을 보여주게 된다면 본격적인 상승은 240 위에서 자리 잡았을 때부터 이때 뭐 괜찮은 모습이 나올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네요. 자, 그리고 이 위치는 큰 그림으로 놓고 보았을 때, 자, 여기 이렇게 라인을 그어보면 딱, 그쵸? 위에 저항, 여기를 뚫는 자리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죠. 거기다가 이제 여기 위치에 만약에 저기를 뚫어주게 된다면 역헤드 숄더 역시도 함께 기대를 해볼 수가 있기 때문에 보다 더 큰 상승을 여기서부터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네요. 게다가 여기는 매물대까지 두텁게 쌓여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매물대를 완벽하게 소화했다라는 의미도 같이 엮어서 생각을 해볼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그 다음 매물대인 이 자리까지는 일단 우선적으로 터치를 한번 하고, 그 다음에 여기도 이제 한번 터치했던 전적이 있기 때문에 여기마저 뚫어주게 된다면 추가 상승을 이전 고점까지 기대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네요. 물론 여기마저 뚫어주게 된다면 그 다음 매물대인 한 28,500원? 여기까지 한번 생각을 해보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이렇게 딱딱 말씀을 드리면서 두산 에너빌리티에 대해서 분석을 맞춰봤는데 현재 위치 나쁘지 않습니다. 이게 결국에 필요한 건 시간일 뿐이지 이렇게 계속 행보를 해주면 결국에는 올라갈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런 거 참고하시면서 하나씩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제가 이렇게 한 번씩 말씀드렸는데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겠고 멤버십에 대해서만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지금 5월 달이잖아요. 하다 보니까 5월 달 이제 저희가 같이 공부했던 종목들만 하나씩 말씀을 드리자면 5월 초에 5월 5일 날 말씀드렸던 후성이 이렇게 급등을 하는 모습을 보여줬고요. 그 다음으로는 한글과 컴퓨터가 자 이렇게 올라갔다가 빠지긴 했는데 이게 확실하게 올라갔고 제가 여기를 매도라고 말씀드렸거든요. 자 수익 봤겠죠. 그 다음으로는 이제 대덕전자 5월 10일 날 말씀드렸고 이전 고점을 뚫고 계속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 다음으로는 뭐 루트링기나 JCS 메디카를 5월 16일 날 말씀드렸고 5% 이상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줬고 5월 18일 날에는 현대바이오 말씀드렸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10% 이상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줬고 그 다음으로는 교육주 요거 말씀드렸고 올라갔고 그 다음으로는 CMO 말씀드려갖고 쭉 올라가는 모습 보여줬고 그리고 가장 최근인 5월 29일 그저께죠 말씀드렸던 뭐 아톤 같은 경우에는 자 지금 이 순간 계속 올라가주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MBT 같은 경우에는 어제 시초에 10%가량 올라갔다가 빠지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이런 것들 그냥 한 달 단위로 딱 봤을 때 다 이렇게 괜찮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시장이 안 좋은데도 불구하고 제가 여러분들께 소개드리는 이런 종목들이 괜찮은 결과물들을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는 거잖아요. 하니까 혼자 하기 힘들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멤버십 좋은 거 많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쪽 치킨 한 마리 가격도 안 되니 저랑 같이 해보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구독 옆에 가입하기 요 고려해 보셨으면 좋겠고 전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더 좋은 영상으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주식 정리해드리는 주정남이었습니다.